용한 수학의 용용이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182번. 자,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사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적어 보셔야 돼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A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원 B, 이 B1은 반지름 길이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는데 이웃 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데 세 가지 색의 물통은 각각 10통 이하만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물감은 몇 종류 있다고? 세 종류 있다고, 세 종류. 근데 10통 이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물통 한 통으로는 A 영역, A 영역 얼마예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1의 제곱이니까 파이만큼. 한 통으로는 딱 파이만큼만 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 영역 넓이는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파이 곱하기 2제곱 빼기 파이 곱 1제곱. 그래서 3파이. 그러니까 필요한 통수는 B 영역을 칠한다면 몇 통? 세 통이 필요하다는 거야. C 영역 넓이 계산할게요.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전체 큰 원 넓이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9파이 빼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9파이 4파이 빼면 5파이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페인트는 다섯 통 필요한 거예요. D여도 마찬가지요. 파이 곱하기 4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3제곱 16파이 9파이 빼면 7파이 7통 필요하고요. 마지막 이 영역은 파이 곱하기 5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4제곱 25 16 빼주면 9파이 9통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용량이 제일 많은 영역에다가 우선 칠해 볼게요. E, 그 다음 D, C, B, A 순서로. 만약에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물감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물감 종류는 A, B, 세 종류의 물감이 있다 했으니까 뭐 스몰 A, B, 뭐 PQR 해도 괜찮고 A, B 썼으니까 P, Q, R 영역이 있다. 색깔이 있다 치자.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건 P 또는 Q 또는 R이겠지만 하나만 구한 후에 3배 해도 괜찮죠? 맞나요? P를 칠했다면 말로 Q를 칠해도 마찬가지. 기준되는 걸 칠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에 3배 해주면 되지 않나? 무슨지 모르겠나? 자, 우선 P 영역에 다 해볼게요. P 영역에 칠했어. 그럼 D 영역에는 지금 P 영역을 칠하면 이 영역에 P를 칠하면서 9통을 썼어. 9통을 사용한 거야. 이제 한 통 남았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D 영역은 이제 어떤 색을? P를 제외한 Q 아니면 R을 칠했잖아. D 영역을 칠하면 7통이 필요한 거야. 곱하기 7통을 쓴 거예요. 남은 건 이제 3통이 남은 거야. 그러면 C 영역은? 그렇지. 여기는 P를 칠할 수가 없어요. C 영역은 5통이 필요한데 남은 P 영역에 P 밀통은 한 통 남았잖아.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가 온다? R이 올 수 있잖아. R 영역을 R 페인트 보면서 몇 통? 5통을 쓴 거예요. 만약에 R이 온다면 자, D 영역에 R이 왔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P는 뭐로 줘? Q가 오잖아. 여기서 R은 7통 썼고 여기서 5통 쓴 거야. 그럼 B 영역에는 어떤 영역이 올 수 있냐면 R과 다른 색깔 P 아니면 Q가 와야 되는데 B 영역은 3통이 와야 되는데 남은 P 물감은 한 통밖에 없잖아. Q는 이제 3통 남았잖아. 7통 썼으니까. 그럼 여기는 Q가 올 수밖에 없지. 이제 다 썼어. 3통 다 썼어. nothing이야. 그럼 나머지 A 영역은? 그렇지. P밖에 없지. 남은 한 통. P 영역이 결정되는 거야. 자, Q, R, P, R, Q가 왔어. 그 다음에 요즘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이 올 수 있어? P는 올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한 통밖에 안 남았는데 B 영역에 3통 칠하려면 남은 R 중에 3통 그대로 다 와야겠지. 3통 다 썼어. 이제 R 좀 없어. Q 남은 이제. 그렇지. P가 오겠지. 또는 잘 됩니다. 잘 틀렸어요.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다? Q가 올 수도 있지. 마찬가지죠. Q 다음에 R이 또 올 수 있잖아. 맞아? R 쓰고 나면 나머지 올 수 있잖아요. 맞나요? P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영역에도 Q를 칠한다면 똑같은 과정이 아니겠어요? 해드릴까요? 똑같이 하면 얘도
이 영역에 Q를 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도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걸 직접 내 손으로 해봐야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저작권 위협이 나서. 그래서 문제를 바꿔내서 무조건 바꿔냅니다.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12가지가 경우가 나온다. 생각보다 좋은 문제.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183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로망에서 A에서 C로 가는 도로, 이쪽 밑에 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n 가지수를 추가한다면 A에 출발해서 D점으로 가는 방법이 53가지가 되게끔 하라고 했어요. 맞나요? 추가해야 되는 도로수를 물어서. 근데 A에서 D로 가는 방법수가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자, 뭔 말이냐? 첫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C를 거치지 않고 D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처럼 A에서 B, B에서 D. 두 번째, 또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 C에서 D로 갈 수 있지 않나? 자, 세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갈 수 있지 않나요? 맞나요? 마지막 네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 B에서 D로 갈 수 있죠. 그래,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이 가지수 세 가지가 있고요. B에서 D로 가는 가지수 몇 가지가 있죠? 곱이에요, 합이에요? 곱이죠. 결과 영향을 주잖아.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이 어떤 경로에 따라서 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9가지인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 3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 2가지, C에서 D로 가는 방법 2가지니까 곱이네요. 결과 영향을 주거든. 결과 영향을 주면 곱을 해서 12가지가 될 거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아직 모르니까 몇 가지 도로를 추가하는지 모르니까 N가지를 한 거야. 그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잖아. 결과 영향을 주니까 곱법칙. 그래서 2N가지가 나오죠. 역시 A에서 C로 가는 방법 N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 2가지, B에서 D로 가는 방법 3가지. 그래서 6N가지가 되는 거지. 이 전체는 1번부터 4번 사건은 합법칙입니다. by 합의 법칙에 의해서 9 더하기 12 더하기 2N 더하기 6N, 이게 53이 되는 녀석을 정리하면 8N이 될 것이고, 이 둘은 21이제 넘기면 빼기 21 해주니까 얼마예요? 32가 될 것이고, 48, 32, 그래서 N은 4가지의 도로를 새로 신설해야만 A에서 결국 D로 가는 방법수가 53가지가 된다는 좋은 문제입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0쪽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수능에 집합이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집합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집합을 함수라 부릅니다. 함수는 규칙성이거든요. 근데 규칙성은 이 단어와 수학에서 가장 합법한 언어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데 그건 집합을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큰 수의 모듬은 크다는 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기준이 없어요. 크다는 게 누구를 기준해서, 어떤 수를 기준해서 분명하게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수학에서 나타낼 수 없어요. 알겠지? 근데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3보다 작은 자연수 2, 1밖에 없잖아. 그게 집합인 거야. 그걸 어떻게 쓸 거니 약속했더니 이 중괄호 기호를 쓰고 1 그리고 2를 적은 거예요. 이걸 집합의 표현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그 함수 안에 또는 집합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둠을 이제 또는 모임 또는 모둠이 좀 바뀌어가지고 모둠이란 말을 쓰대요. 그 모둠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엘레먼트, 원소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작년에 나왔던 단어는 앞으로 2년 1개월 후에 나올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건 사실은 선생님은 중1 때 나는 배웠어요. 이게 예전에 중1 때 교과에 있었거든요. 집합 명제가. 다 넘어와서 그래요. 고등학교 넘어와서 그래. 이걸 읽을 때는 엘레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편의상 엘레펀트, 코끼리 코라고 그러거든. 코끼리 코처럼 생겼잖아. 눕혀가지고 이거 이니셜 있죠? E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만약 우리 한국 사람 만들었다면 원소로 이렇게 썼겠지. 지금 원소 이런 기호 썼겠지. 만들어낸다면 뭐 이렇게 썼겠지 그냥. 그러니까 쓰기 기호의 약속일 뿐이에요.
이 엘리펀트, 이런 엘리먼트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스몰 a는 캡틴 A의 원소다. 그래서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나타내고요.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아, 따라두세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그러죠. 수학은 공식의 학문이 아니지만 정의 학문이라서 이런 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 알겠죠?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 포함 관계는 수학적 기호로 한글로 이렇게 안 씁니다.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수학에서 이런 표현 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A는 집합 A, 캡틴 A의 원소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 속하지 않으면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이거 한번 보세요.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해서 4의 약수는 뭐가 있어? 중괄호 1 쓰고 2 쓰고 4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1은 집합 A 원소, 2도 3도 A 집합 원소지만 3은 어때? 집합 A 원소가 아니거든. 그래서 3, 엘리펀트 해줘. 이 대각선 긋는 것도 교육까지 바뀌어서 국제 규격으로 정해졌어요. 오른쪽 대각선 위에서 아래쪽, 왼쪽 대각선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규칙이 없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 근데 이런 두 개의 기호는 안 씁니다. 쓰면 물론 학교 생님들이 감점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호를 이제 국제 기호로 ISO 국제 기호로 못 박아놔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